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치고 오르던 집값이 한풀 꺾인 상황인데 과연 얼마만큼 하락폭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여 웬만큼 떨어져서는 부동산 안정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미국 증시가 1차 무역 합의와 경기 호조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날아가는 반면에 유럽은 노딜 브렉시트 문제가 다시 증폭되고 있으며 중국의 부채가 계약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국가별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상태이고 아시아 증시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달러는 강보합, 금과 은은 약보합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부동산 대제한, 패닉, 수도권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부동산 과연 얼마까지 잡을까? 집값이 한없이 치솟고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집이 아주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달아오르는 집값을 이번 대책으로 싹 씻어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언제 해야 할까?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개인 상황에 맞게끔 매수하는 게 최선이겠죠. 먼저 첫 번째, 2020년 겨울 총선 이전에 급매 중심으로 매수한다. 아마 이제 다음 주 결과도 봐야겠지만 내년 초 총선 전까지는 집값이 약세 흐름을 띌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한풀 꺾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질지 또는 정말로 빠질지 이것은 일단 가봐야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전문가들 지금 사상 최고의 지금 강경책을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고, 만약 안 된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바로바로 내놔야죠. 이때 매수할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0년 총선 이후 하반기 때 매입하는 분들. 왜? 집값이 반등하지 않고 계속 지금 유지하거나 하락 상태에서 하락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 그러면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2021년, 즉 내년에 매입할 분들, 그때까지도 집값이 반등을 하지 않고 지금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이클상 한 4년 사이클로 집값 대세 하락이 굳혀질 가능성도 큽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 될 수 있고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가봐야 알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바닥 찍고 회복할 때 이게 몇 년이 빠지든지 나는 확실히 이제 회복하는 거 보고 매수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집값 하락이 몇 년이 빠지든지 간에 내가 목표를 잡았던 그 가격대에 도달하면 나는 매수하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형태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언제 매수할 것인가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시너지를 줄 거예요. 시그널을 줄 거예요. 자, 부동산 흐름으로 본 단기 매수 타이밍.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과연 언제 매수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올 1월, 2월, 3월 달에 집값이 하락한 거 아시죠? 그러면 이 그래프 보면서 내년, 지금 정책이 나왔잖아요. 강력한 정책이.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또 이 흐름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마 이런 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자고요. 2017년 1월 2일, 11월 1일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 2018년 여기 꼭지 찍고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이때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팍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0 상태인데 대략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다음에 아주 움푹 파였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약 3, 4월 때가 완전 바닥장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회복을 했고 한 6월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오른쪽 보시면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11월 달, 자, 4월 말 계속 지금 하락 구간이죠. 특히 여기 주황색 구간이 바로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비싼 곳이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동남권, 강남 3구. 서울도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빠지게 되면 2020년 1, 2, 3, 4 총선 전에 똑같은 모양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매 중심으로 사할까 말할까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강남 도곡레스 33평 2013년 최저가 9.5억이었던 게 2018년 20억으로 뛰었네요. 이게 이제 중요시 여길 것은 여기 별표 친 거예요. 별표 친 거. 자, 2019년 시세 3월달 시세가 바닥이었다고 치고 자, 17억으로 빠졌습니다. 3억이나 떨어졌죠, 무려. 이번에도 20억 전후인 것이 3억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 현재는 25억이에요. 너무 많이 떴죠. 지금 국토부가 집값을 못 잡아도 너무 못 잡았어요. 2020년 1월 4월 달에 대략 7에서 20억 정도로 이것과 정고점 이 사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도가가 25억 정도 되니까 한 5억 정도는 충분히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꼭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1, 2, 3, 4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강동 암사 현대홈타운 33평 4.5억짜리가 8.7억으로 뛰었고요. 얘는 올 3월 달에 7억이 됐습니다. 1.7억이나 빠졌어요, 무려. 그러다가 지금 10억이에요, 10억. 현재 시세가. 그럼 얘가 빠진다면 이제 7에서 8.7억으로 현재 시세보다 1.3억에서 약 3억 가까이 빠질 거라고 보여져요. 중구 신당동 약수아이츠 32평 4.6억이 9억까지 올랐는데 이 9억이 1억이 떨어졌습니다. 올 3월 달에 단기간에. 그러다가 다시 10억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에서 4월 총선 전에 약 8억에서 9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력이 하락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5평. 자, 8억이 14억까지 뛰었고요. 1억 빠진 13억에 올 3월달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16억. 현재 16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3에서 14억, 2, 3억이 빠진 금매 기준으로 아마 그 가격에서 면들 수 있으니까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겠죠.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33평 3억이 5.5억이 됐고 5.5억이 1억이 빠진 4.5억. 뭐 빠질 것도 없는데 1억이 빠졌네요. 그러다가 다시 전고점과 비슷한 5.5억. 얘 빠진다면 4.5에서 5억. 대략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기간에도 이렇게 출렁거리지 이 가격을 보니까 이것은 좋은 거울이에요. 올해 또 이렇게 상황이 돌아오면 자,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요. 무조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 보자고. 백현 5단지 휴먼시아 33평 최고가 14억 찍었던 게요. 11.5억으로 3.5억이나 빠졌었어요. 지금은 신고가 찍었습니다. 다시 또. 자,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32평 10억이 8억에도 거래가 안 됐어요. 8억이면 그때 아무나 잡죠? 2억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가입니다. 배랑동 주공 38평 최고가 14억인데 10억에도 거래 안 됐어요. 2억이나 빠졌던 게 지금 14억이 뭡니까? 아주 치고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로. 광명 철산동 주공 13단지 30평 7.2억이 6.2억으로 1억이 빠졌는데 지금은 신고가입니다. 위례 창곡동 자연엔 센트럴자이 34평 최고가 9억이 7억 2억이나 빠졌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갔습니다. 미사 강변 파밀리에 34평 최고가 7.9억짜리가 6억까지 단기간에 빠졌었는데 자 1.9억이나 빠졌네요. 광교 자연엔 히스테이트 33평 최고가 11억짜리가 9억으로 빠졌고요. 무려 2억이나 빠졌는데 지금은 신고가입니다. 즉 이거 지금 5월 기준이거든요. 올해 작년 꼭지 대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강남 빠지면요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면 이게 총선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라 이거예요. 매수하실 분들.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면 수도권은 몽땅 추락한다. 그 말 맞습니다. 자, 자기는 강남 안 사니까 뭐 강남하고 뭔 상관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남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다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강남이 추락하면 나머지 곳도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강남에 비해서 비싸 보이거든요. 그리고 강남이 올라가면 다른 곳들도 덩달아 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남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대출이 지금 주담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미노 가격 하락 초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순서로 강남 재건축 재개발, 강남 아파트, 서울 재건축 재개발, 서울 아파트, 경기도 특급 지역, 경기도 신도시나 유성도시, 경기도 변두리나 인천,
자, 좋은 곳에서부터 나쁜 곳으로 서서히 옮겨간다 이거예요. 이게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단 한 달만 해도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남 집값의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부동산 시끌벅적 말말말.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이네요. 총선 전에 집값 잡자. 내년 4월이 분수령. 그렇죠. 정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졌어요. 집값 못 잡으면 대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그러니까 불시에 이번에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집값도 잡을 겸 총선에도 승리할 겸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으면 계속 지금 또 바로바로 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박원순 청년정책 부동산 문제 집중해야 2030 빚내서 집 사는데 질렀대요. 자, 뭔 말이냐. 지금 2030이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데 막 질렀다 이 말이에요. 막 매수하는 거예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 원래 집값을 엄청 폭등시켰었잖아요. 자, 용산 그리고 여의도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집값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은성수 금감원장 지금 집값은 버블이다. 분명히 폭락할 것이다. 자, 이건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값 폭등 한은은 면피인가? 자, 이 이주열 총재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 집값 폭등에 일조를 했거든요. 물론 경기가 엄중하다는 걸 알지만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계속 지금 금리 지나치게 인하시켜가지고 집값 폭등시켜놓고 지금 와서 가계 증가세가 둔화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감정원이 이상한 부동산 집단이라서 그래요. 저는 한국감정원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보완을 좀 하던가. 맞지도 않는 시세를 갖다가 계속 내다 보니까 자, 국토교통부에다가 지금 계속 아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부. 정확하게 좀 124라든가 KB 시세 민감하지만 또 못합니다. 황교안 문정부 블루수도 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 자, 가뜩이나 서로 앙숙인데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블루수독을 지금 일으킨 거 맞아요. 여러분들 투기꾼들이 집값 뛰었다고 하는데요. 뭐 투기꾼들이 집에만 달라붙습니까? 부동산도 투기하고 가상화폐도 투기하고 할 건 다 하죠. 결국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제 말은 경실련 대통령 집값 폭등 사과하고 대책 지시해라. 우주감이 경실련도 나서겠어요. 이거 사과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사과해도 한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뛴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5년 때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더 뛰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잖아요. 수억 오른 강남 세금은 몇백만 원 수준.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내년도 이어진다. 집값은 수억 뛰었는데 뭐 종부세, 보유세 좀 뛰었다고 해서 지금 시끌벅적하죠. 뭐 폭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수억 다 걷어드릴까요? 종부세 안 받고? 그러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만큼 세금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매매계약 깨야 할 판, 초강력 규제에 문이 빗발. 지금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새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아픈 만큼 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아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평하죠.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흔든 미중, 이번엔 부채 폭탄. 지금 중국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경제 분야지만. 자, 집값 폭등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들,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한번 복합시켜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부동산 실패, 국민 사과, 투기꾼보다 정부 잘못.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상승문자들이 계속 정부 막 비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토부는 야, 열받지도 않나 봐요. 자기들 비꼬면서 집값 계속 뛴다고 하면 나 같으면 집값 잡겠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모 유튜버는 계속 지금 다른 유튜버들 욕하면서 본인은 계속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틀려놓고 다른 유튜버 욕하면서 정부 비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정부가 지금 집값을 일부러 안 잡았단 말이에요. 또는 못 잡았거나
못 잡았든 안 잡았든 잘못이잖아요. 그럼 비판해야죠. 국토부, 청와대, 부동산 관계자들 당장 총사퇴하세요. 지금 무슨 낯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네? 집값 이 정도 뛸 정도면요, 정말 사퇴할 명분 충분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폭등 부추긴 여야 국회의원, 특히 야당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당, 집값 폭등만 맨날 유발하잖아요. 집값 잡을 노력은 해본 적 있나요? 야당? 자, 집값 상승, 정부 심판, 뭔 말이냐? 앞으로 이제 총선 전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정부 심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값이 하락한다. 계속 집값이 떨어지게끔 지지를 해야겠죠? 자, 결국은 총선의 승패는 집값에 달렸다. 부동산 2017년 1월달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조금 찔끔 떨어지고 5포인트 떨어지고 뭐 10포인트 떨어지고 이거 갖고 지금 성에 차겠어요? 집값이 지금 6년째 뛰고 있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다, 뭐 대책이 있다, 그때도 이미 많이 뛴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준까지는 떨어뜨려야죠. 그 이전 거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잊지 마세요. 2017년 1월달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자, 12, 16 대책 위에 강력한 대책을 지속해야 돼요. 뭐 종합대책을 항상 짚붙이면서 내놓는데 계속 저는 연계시키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장으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도 보완해가지고 세게 때리는 거예요. 특히 주택 임대 사업,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 폐지, 이거 국민청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국토부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렸어요. 임대주택 사업 계속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매물도 잠기는데. 왜 받습니까? 자기들 행정 편의하려고요? 그러면서 뭐 임대 쪽 안정화를 취한다고요? 집값이 폭등하는데 임대 안정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실련 시민단체 부동산 연계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경실련 시민단체가 오죽하면 부동산 대실패했다고 지금 계속 지적하겠어요. 부동산 실패를 공론화해가지고 아예 국민청원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알게 한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값을 2017년 1월달로 떨어뜨리자 이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전후 땅값 상속 증여 비중, 여기 보시면 이게 상한제가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금 폭등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전에 20년 동안에 땅값 별로 안 뛰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 여기 벌써 그래프가 높죠. 즉 분양가 상한제는요, 집값만이 아니라 땅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거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죠. 자, 소유권 이전, 즉 상속하고 증여, 이것도 지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집값이 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여, 부담부 증여 폐지시켜가지고요, 자기 돈으로 사라고. 증여하려면요, 증여세도 2배, 3배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갭 투자를 한다든가 대출을 받아서 부담부 증여하는 그런 것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증여하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에 매물이 잠기고 있죠. 다주택 세금 폭탄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 없이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생도 알겠어요. 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추정과 총선 전후 부동산 일정. 자, A 아파트 보세요. 17억짜리 419만이었던 게 내년이면 6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유세가. B 아파트 29억짜리 695만원이 104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올해는 별로지만 내년에 대폭 늘어나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집값 비싼 아파트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C 아파트 21억짜리 414만원이 622만원으로 내년에 늘어나고,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난리 납니다. 3,000대가 6,500대로 늘어나고, A, B, C 세 개를 보유하고 있다. 5,279만원이 1억 179만원. 자, 비싼 아파트 당연히 종부세 이렇게 보유세 많이 내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오죽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4배로 때려라. 동감합니다. 집값 하락할 때까지 계속 때렸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싼 주택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예요. 그쵸? 자, 1주택자보다요 오히려 서민주택을 10개, 20개, 30개, 40개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주택 사업을 냈든 안 했든 저는 저걸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누진세 뭐 6억 미만이라고 봐준다고요? 오히려 6억 미만일수록 더 쳐야죠.
서민주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한테 무슨 약점 잡혔나요? 자, 임대주택 사업 당장 폐지해가지고 매물 쏟아내게 하세요. 내년 총선 전후 부동산 일정 4월 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그리고 4월에서 6월은 서울 분양권 전매 시장 종료, 그 다음에 6월 말에 조정 대상 지역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한시 완화 종료. 이번에 나왔던 대책이죠. 즉 총선 전후로 지금 부동산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군 수요 매매 가격 변동률. 자, 지금은요, 이게 지금 2018년 발한 게 회색이 2019년인데 보시면 저축을 하겠다라는 응답자가 제일 많아요. 45%가 넘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측면도 25%나 돼요. 부채 상환 22%고요. 내구재 구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은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어요. 서울 강남구 양천구 매매가 변동률을 볼까요? 자, 양천구 지금 엄청 이게 제일 많이 뛰었죠? 강남구보다 더 뛰었습니다. 두 곳이 많이 뛰었어요. 서울 평균보다. 왜? 바로 이번에 자사고 폐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학구문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왜 하필이면 이 민감한 시기에 자사고까지 폐지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교육까지도 평준화시킬 꼭 이유가 있을까요? 자, 실거래가 지수 차이와 11월 집값 상승폭이 큰 지역. 제가 아까 한국감정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보완을 확실하게 하던가. 어디 11월 달까지 해서 올해 집값이 마이너스입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보여준 가격만 해도 확 다르죠? 다 비싸죠? 신고가죠? 이러니 지금 다들 국토교통부 정신 못 차렸고, 대통령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폐지시켜야 한다고요. 보완을 하던가. 114하고 격차가 이렇게 커요. 자, 그 다음에 대전, 서울, 부산, 경기 이 네 곳 어떻습니까? 특히 네 곳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11월 달 기준. 그렇다면 이번에 대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나는 때렸어야 한다고 봐요. 자, 12.16 대책 주요 지역 시장 반응. 이 반응이 좀 재밌어요. 강남, 서초, 송파 10억 이상 주담대 금지했잖아요. 수요 위축했습니다. 근데 매물도 없어요. 하지만 매물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낮아질 거예요. 자, 이 매도가에 의해서 집값이 추락할 겁니다. 이제 마포, 용산, 성동 역시 여기에다가 9에서 15억 구간 LTV까지 축소시켰죠. 수요 위축되고 이제 매도자 관망. 무슨 관망입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은평, 용산, 흑산, 흑석. 자, 수요 위축되고 매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락하겠죠. 과천, 광명, 하남 콧대 높았죠. 그런데 역시 수요 위축되고 매물 나오기 시작. 서두르지 마세요. 성남 및 중원, 중원구, 수정구, 분당 이런데요. 다 지금 LTV만 축소했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9억 원 이하 매물 수요 증가. 그런데 매도자는 관망하고 있어요. 그죠?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 도표에 나와요. 이거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이후로 나온 겁니다. 그나마 이후로 나와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여기 불신한다가 57.6입니다. 그것도 매우 불신도 많아요. 신뢰한다가 36.6. 자, 정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집값을 못 잡아서 무능해서 못 믿겠다가 하나 있고요. 일부러 안 잡는다. 일부러 안 잡는다가 의외로 많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건 큰 잘못 아닙니까? 분명히 집값 올라간 것은 투기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정부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주잖아요. 비금융 기업 부채 추이.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 빛의 속도를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걸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어요. 자, 중국 지금 제일 높죠. 자, 신흥국 평균은 이런데 중국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만 좋지 중국은 심상치 않아요. 집이 지금 하늘로 치솟으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꽉 끈을 묶어갖고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잡는 신용만 하라고 내가 책임질게. 자, 이 모습이 기재부나 국토부의 모습이 아닌지. 끝! 오케이. 뒤집으면 오케이의 의시. 지금 서로 공짝이 잘 맞네요. 자, 이거 말고 좀 제대로 진정성 있게 집을 확 잡았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기대한 대로 하락한다면 올해 1에서 5월 집값이 20% 이상 단기 폭락한 상황이 재현이 될 것인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실거주자라면 중기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떨어지든 간에 단기간 가격 조정이 이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며, 내 집 마련이 부담이 되거나 투자 목적인 분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2020년 이후 수년간 계속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을 보면서 관망하면 타이밍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